2023년도 1회차 첫 번째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정적 필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증권 연산자는 전이와 후이가 있는데 그 연산자가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해당 지금 파일에는 두 개의 클래스가 있죠. 스태틱 클래스와 메인 클래스. 자, 스태틱 클래스는 생성자와 메소드 영역은 존재하지 않고요. 필드 영역에 두 개의 필드가 존재합니다. 특이한 것은 필드 영역에 스태틱이 붙었다는 겁니다. 그 필드를 정적 필드. 그 다음에 그 필드가 붙지 않은 일반 필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메인 클래스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A라고 하는 일반 변수가 선언만 되어 있습니다. 초기화가 아래 보시는 것처럼 선언과 초기화가 분리가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B가 현재 지금 정적 필드이기 때문에 이 객체, 스태틱 객체를 만들지 않고 직접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스태틱 type.b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B에 이 메인 메소드 내부에 있는 A라고 하는 값으로 초기화를 시킵니다. 현재 A가 10이기 때문에 B도 10입니다. 자, 세 번째, 스태틱 클래스의 객체를 생성했습니다. 일반 클래스의 객체 생성이죠. 자, 이제 이 부분은 실제 시험 문제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지만 여러분들께 전이와 후이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추가된 코드입니다. 전이 연산자는 연산 결과 즉시 반영입니다. 그 반면에 후이 연산자는 연산의 결과를 다음 연산에 반영한다고 되어 있죠. 연산이 뭐냐? 이 문장은 두 개의 연산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즉 A라고 하는 값을 출력하는 연산, 그 다음에 A에 대해서 값을 증가시키는 두 개의 연산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A의 오른쪽에 있죠. 우리가 이것을 후이 연산자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출력하는 시점에는 A가 값이 증가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10을 찍을 겁니다. 두 번째, 다시 A를 출력하는데 이미 A의 연산이 증가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시점에 A는 하나 증가된 10에서 11로 증가된 11을 출력합니다. 그래서 11 출력. 세 번째는 A를 출력하는데 A 출력 전에 증감 연산자가 A의 왼쪽에 있죠. 그래서 우리가 전이 연산자라고 하고요. 전이 증감 연산자, 증가 연산자. 그럼 얘는 증가를 시키고 출력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A가 현재 11이죠. 이건 당연히 12를 출력할 겁니다. 실제 결과도 그렇게 되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결과가 그냥 10을 찍었고요. 증가된 값을 찍었고요. 맨 마지막은 증가시키고 찍었습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이 부분을 가려놓고 실제 문제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스태틱 클래스의 정적 필드인 B를 출력하랍니다. 그런데 V 연산자죠. 그러면 증가시키기 전에 이 값이 출력하라는 것이니까 현재 지금 B의 값이 뭡니까? 10이죠. 얘는 10을 찍을 겁니다. 그리고 B의 값은 증가됐습니다. 현재 얘가 11이 되었을 겁니다. 두 번째, B 자체를 찍으라고 했죠. B가 현재 10에서 11로 바뀌어 있죠. 얘는 11을 찍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A를 찍으라고 합니다. 즉, 메인 메소드 내부에 있는 A를 찍습니다. 이 A와 구분을 하십시오. 그런 다음에 A를 찍으면 A가 지금 값이 뭡니까? A는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죠. A는 10을 찍을 겁니다. 마지막은 생성된 객체 내에 있는 A를 찍으라고 합니다. 20을 찍겠죠. 그렇다면 얘는 10. 얘는 하나가 증가된 값이죠. 그래서 11을 찍고요. 이 A는 내부에 있는 이 A입니다. 그래서 10을 찍을 겁니다. 맨 마지막은 생성된 객체 내부인 A입니다. 20이죠. 이렇게 값이 찍힐 텐데 한번 결과를 보시겠습니다. 자, 결과가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대로 10, 11, 10, 20을 출력했습니다. 자, 그럼 다음 이 두 번째 문제를 보시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다소 좀 길어 보이지만 실제 문제 자체는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자, 이 문제는 버블 정렬을 이해하고 있는가? 깊이 있게 이해하라는 건 아닙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일반 단순 반복문을 했지만 이중 반복문에 대해서는 제가 예제로서만 설명을 드렸었죠, 앞에. 세 번째, 호국 반복문이 등장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소트라고 하는 클래스는 필드 영역, 생성할 영역 없습니다. 자, 메소드 영역은 일반 메소드는 존재하지 않고 타입점 해서 호출할 수 있는 정적 메소드가 두 개가 있습니다. swap이라고 하는 메소드, usort라고 하는 메소드입니다. 그리고 이 해당되는 클래스가 실행하기 위해서는 메인 메소드가 필요하다고 했죠. 자, 이 문제는 뭐냐?
현재 아이템이라고 하는 정수 배열이 존재합니다. 자, 지금 같은 경우에는 배열 객체를 생성하고 값을 넣었죠. 근데 우리가 이전에 했던 것 중에 두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또 새로운 게 하나 등장했습니다. 직접 여기다 괄호를 바로 넣는 방식이 있고요. 유연선자로 해서 공간만 만든 다음에 위치값을 가지고 값을 넣는 방식이 있었고, 지금처럼 이 방식이 있습니다. 자, 근데 뭔지는 모르겠는데 이 값이 마지막에 출력이 될 때 이렇게 정렬이 되어서 출력하는 겁니다. 제일 작은 값이 왼쪽, 제일 큰 값이 오른쪽으로. 버블 정렬은 간단하게 얘기해서 두 개의 필드를 비교해서 값이 크면 오른쪽으로, 값이 작으면 왼쪽으로 옮겨주는 정렬 방식입니다. 그래서 5와 3이 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3과 5로 값을 바꿔줌으로써 정렬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문제에서 보시면 여기에 두 번째 괄호 안에 뭐가 들어갈 거냐라고 묻습니다. 근데 이 usort라고 하는 함수를 잠깐 볼까요? 메소드를 보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첫 번째는 배열 값을 복사받습니다. 두 번째는 길인데 무엇의 길일까요? 당연히 이 배열의 길입니다. 그러면 원래는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값은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이전에 저희가 배열에서 배열의 길이를 구할 때 렌스라고 하는 속성 필드를 쓴다고 했는데 그 방법이 있고 직접 배열의 길이를 넣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현재 정수배열 아이템에 대해서 길이를 알려면 이와 같은 식으로 길이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2번에다가 넣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 문제의 취지가 중요하죠. nx라고 하는 변수를 별도 만들었고요. 여기에 6이라는 숫자가 초기화되어 있습니다. 한번 세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즉, 직접적으로 길이 변수를 만들어 줬죠. 그러면 여기에 넣을 수 있는 2에 넣을 수 있는 값은 두 가지입니다. item.length를 쓰든지 또는 뭘 쓰면 됩니까? nx를 넣으시면 됩니다. 이와 같이 하드코딩 방식이 좋지는 않지만 문제의 취지가 그러니까 저희는 nx를 집어넣겠습니다. 자, 두 번째 위로 올라가 볼까요? 가보면 수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아까 제가 버블 정렬을 얘기할 때 두 개의 값을 비교해서 왼쪽 값이 더 크다면 그것을 오른쪽 값과 바꾼다고 했습니다. 자, 그때 바꾼다라는 표현이 수압입니다. 그래서 자, 이 메소드가 호출되는 시점을 보시게 되면 여기서 이렇게 요거 얘기했죠, 그죠? 이렇게 써도 됩니다. 똑같은 표현인데요. 현재 같은 파일에 같은 클래스 내부에 존재하기 때문에 굳이 소트를 제가 쓸 필요가 없다고 했죠. 여기에서 이 배열과 그 다음에 nx라고 하는 배열의 개수 두 개를 넘겨주면 얘가 호출이 됩니다. 이쪽으로 갑니다. 가서 이중 포르프를 쓰고 있죠. 안에 내부적으로 뭘 하고 있는가는 모르겠지만 자, 왼쪽 게 작은 원래 위치상으로 아래입니다. 오른쪽 게 위치상으로 위에 있는데 두 개를 비교하는데 왼쪽 게 크면 쿨합니다. 바꾸는데 이렇게 바꾸죠. 결국 핵심은 여기에 문제의 답이 있죠. 자, 이 문제를 보시게 되면 여기 J는 IDX1로 들어가고요. 두 번째 부분은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 얘기는 IDX1이 위치값상으로는 왼쪽에 존재합니다. IDX2가 오른쪽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뭐냐? 바꿀 때 언제 바꿉니까? 이 값이 더 큰 경우입니다. 그러면 수압을 하는 방식을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수압은 어떻게 하냐면요. 일단 작은 값을 임시값으로 넣어줍니다. 그리고 그 위치값에 큰 값을 넣어주는 거죠. 그런 다음에 템포의 값을 원래 큰 값이 있던 위치 오른쪽으로 복사해 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보십시오. 얘가 지금 현재 왼쪽에 있는데 더 크죠. 일단 임시 변수에 복사를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더 큰 값인 오른쪽에 있는 값을 왼쪽에다가 넣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임시값은 어디에 넣어야 됩니까? 원래 큰 값이 있던 이 위치에 넣어야 되겠죠. 이렇게. 자, 우리가 값을 지금 다 채웠고요. 실질적으로 이 값이 순서대로 정렬이 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실행을 했더니 보시는 바처럼
538127이었는데 123578로 정렬이 되어 있죠.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자, 이제 세 번째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는 추상 클래스와 추상 메소드에 대한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상속에 대한 이해를 하셔야 되고, 최종적으로 다양성까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 파일에는 클래스가 vehicle 클래스, 그 다음에 car 클래스, 그 다음에 메인 클래스 총 3개가 존재하는데요. vehicle 클래스는 car 클래스의 부모입니다. 그죠? 자, 그럼 vehicle 클래스는 무슨 클래스인가 봤더니 추상 클래스예요. 얘가 추상 클래스라는 예약을 붙인 이유는 내부에 추상 메소드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추상 클래스는 추상 메소드와 일반 메소드로 구성이 된 클래스입니다. 어쨌든 얘는 자체적으로 객체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유연산자를 써서. 반드시 상속을 받아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두 번째, 이 추상 클래스를 부모로 가지는 카라고 하는 자식 클래스를 만들었습니다. 자, 클래스 내부를 보겠습니다. 필드 영역 없습니다. 생성자 영역 있죠? 인자 있는 생성자, 그 다음 메소드 영역 있습니다. 자, 문제 해석도 상세하게 나가지는 않고요. 이렇게 해서 두 가지를 해석을 했고요. 마지막에 이제 메인 클래스 내부에 있는 메인 메소드를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는 게 뭡니까? 자, 뉴에서 vehicle을 부모로 가지는 자식 클래스인 car 클래스에 객체를 생성을 했는데요. 여기에 문자열을 주고 있죠. 얘가 호출이 돼서 문자열이 들어갔습니다. 자, 여기에는 인자가 없는데 어디에 인자가 있습니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슈퍼 부모의 이름에다가 이 값을 넣으라고 했습니다. 얘에다가 초기화를 해줬죠. 자, 그렇게 해서 객체를 만들었는데 객체를 돌려받고 보니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객체를 만들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부모의 타입으로 받았죠. 다형성입니다. 다형성 성질 때문에 이러한 방식으로 객체를 만드는 게 가능하죠. 그 다음에 메소드를 호출했네요. 뭘 호출했냐면 obj라고 하는 것 중에서 getName을 호출했습니다. 그러면 다형성이라고 하더라도 부모와 자식이 같은 메소드가 있다면 자식 클래스를 호출한다고 했죠. 다형성 성질에서. 근데 보니까 getName이라는 메소드, 이름은 같은 getName이 두 개, 세 개가 있죠. 뭘 호출하느냐? 함수 시그네처, 메소드 시그네처라고 해서 들어간 인자가 같은 타입인 경우를 찾습니다. 찾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자가 없죠. 즉 자식 쪽에서는 호출할 게 없습니다. 인자가 다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부모 쪽에 있는 이 메소드가 똑같죠. 그래서 이 메소드가 호출이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자식과 부모가 같은 메소드라면 부모 걸 무시하고 자식 걸 호출한다고 그랬죠. 메소드 오버라이딩 성질에 의해서. 자, 그렇지만 현재는 같은 타입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실행 결과를 보시죠. 어떻게 되었습니까? 부모 메소드를 호출했고요. 이름은 자식 객체가 만든 이 이름을 초기화한 이 메소드가 호출이 되었습니다. 자, 근데 만약에 자식 쪽에 부모 메소드와 똑같은 메소드가 존재한다면 어떻게 될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부모 메소드와 똑같이 메소드 시그네처, 메소드 인자가 없는 동일한 메소드를 자식 쪽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자식 쪽에 호출이 되어야 되는데요. 좀 구분을 위해서 이렇게 할게요. 그냥 오버라이드라고 표시하겠습니다. 이렇게요. 이제 이렇게 되면 getName을 불렀을 때 부모 쪽에 있는 걸 찾아갔다가 자식 쪽에도 동일한 게 있는 것을 확인하고 얘가 출력이 될 겁니다. 자, 보시는 바처럼 자식 쪽에 있는 메소드가 호출이 됐죠. 약간 응용한 건데요. 잘 한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2023년 1회차 첫 번째, 두 번째, 세 문제 문제를 다 풀어봤습니다. 해당되는 소스 코드가 필요하신 분은 따로 댓글을 남겨주시면 댓글에 메일 남겨주시면 제가 해당되는 메일로 해당 파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